내일 헌법재판소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것이 이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당장 국민의힘에서는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장 개인이 이 독단적으로 청구한 사건으로 각하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재는 그동안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를 대신하여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일관된 판례를 여러 건 남겼습니다. 국회의 의결 절차 없이 국회의장 개인이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이 사건 또한 당연히 각하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헌재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권한쟁의 심판을 독단적으로 청구한 사건이므로 격하시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송 변호사께서 어떤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건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회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면서 국회에서 아무런 의결 절차도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때 국회에 어떤 의결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자, 헌법에 보면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3명은 그 선출 권한이 일단 국회에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것은 그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예요. 지금 일단 1월 3일에 청구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그 청구권자가 국회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어떤 의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탄핵소추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일반 국무위원이면은 제적 과반수, 대통령이면 제적 3분의 2 이런 정족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어디에도 그런 개별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은 의결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국회법 109조에 보면은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안건들과 마찬가지로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돼야 된다. 이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한쟁의를 하려면 이제 국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국회는 표결을 해야 되는지 왜 우원식 국회의장 본인이 직접 혼자서 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지금 송 변호사 말씀대로 이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가 청구한 사건입니다. 거기에 국회 대표자로서 우원식 의장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원식 국회의원 개인이 한 청구가 아닙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국회의장이 청구한 사건이고요. 이런 경우에 과거에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있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다 대응을 했지만 아무런 위법이 없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또 주진우 위원장이 인용하는 판례 2011 헌나 이 사건은 국회의원 개인이 청구했을 때 소위 말하는 법률상 제3자 소송 담당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있기는 한데 이건 국회의원 개인이 한 청구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하되는 게 맞지만 이 판례를 들어서 지금 이 권한쟁의 심판이 위법하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요. 지금까지 헌재가 결정한 판례와도 전혀 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양쪽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모두요, 내일 헌재 결정에 따라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이걸 놓고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합니다.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 탄핵은 무효화되어야 하고 탄핵이 무효화된다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최상목 대행은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임명 보류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헌재의 결론이 아직 나와 있지 않고 일단 저희들 기본 입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거부할 명분과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결정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목 대행이 한독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론이 먼저 나야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때까지는 이제 보류를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민주당에서는 임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성치훈 부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세요.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좀 호도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걸 마치 호도합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니까 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의 결과에 따라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행사한 권한들이 뭐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근데 한덕수 그 국무총리의 그 탄핵소추가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네. 그 대행 기간 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는 권한대행 기간 동안 결정한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걸 뭐 되돌려야 한다거나 예. 뭐 한덕수 이제 국무총리가 다시 돌아왔으니 한덕수 국무총리의 결정에 맡겨야 된다거나 이런 법적 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행사한 권한은 그대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 계속해서 뭔가 이 지금 헌법재판소 이제 결론이 이제 내일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2명만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라고 하면은 헌법재판소 법에 따르면은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처분한 거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그 기관에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최성목 권한대행이 나머지 한 명에 대한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도록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권한대행은 뭐 헌법을 초월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지금 예. 헌법과 법률을 초월해서 말하는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박민영 대변인, 그렇지만 한덕수 대행이 탄핵된 것 자체가 이 문제 때문에 탄핵된 결과를 보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좀 그에 앞서서 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대표성 문제부터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민주당이 사실 저희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검찰 정부다, 시행령 통치만 한다, 법적인 옳고 그름에만 매몰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숱하게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도 국회법상 아무튼 우원식 의장이 대표다라는 식으로 법적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모습이 굉장히 민주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것이 결국 합의와 수기로부터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원식 의장이 아무리 국회의장이라고 하지만 국회 합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개인 우원식 자격으로 저는 청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 최상목 권한대행 자체도 임명직이지 않습니까? 임명직 관료 출신이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르면 한 달도 안 돼서 지금 권한을 다시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명직의 한 달 권한도 이제 행사할지 말지 알 수 없는 이분이 6년 임기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헌법 정신에 굉장히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대통령 5년보다 더 임기가 긴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위헌 결정이 난다라고 해도 사실 구속력 있는 어떤 강제성 있는 그런 조항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단을 기반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뭐 탄핵을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예. 그렇다라고 했을 때 또다시 이 여야 합의도 없었던 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편향적인 이 한 달 만에 결론 낸 이 편향적 판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편승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과연 국민들이 이런 법꾸라지 행태를 인정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